지금 이메일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과 학번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동 출결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 이제 변경이 되는데 하나는 학생정 포털에서 이메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사이버 캠퍼스죠. 사이버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하면은 다음날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탈자를 주의하라고 지금 계속 문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뭐 이런 것 대신 이런 거 다 주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순결 체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의를 계속 하는 친구들은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마이크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챙겨주시고 지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과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그래서 과제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출결 체크랑도 관련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기한 내에 챙겨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학번하고 이름도 써주세요. 학번하고 이름 안 쓴 사람 있으면 학번 이름을 채팅창에다 지금 바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죠.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면은 요거 여러분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하세요. 나중에 까먹거나 뭐 오류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든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모리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소리 잘 들리죠? 마이크 좀 조심해 주십시오. 지금 몇 명이나 제가 지금 조절을 했는데, 어, 여러분이 써준 얘기가 전체적으로 공유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요. 이 전에까지 배운 내용은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싱크를 어떻게 맞추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메모리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램이라는 우리가 공간에 저장을 하고 요걸 이제 CPU와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메모리에 필요한 것을 올려놓고 써야 되느냐, 메모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로지컬 또는 버추얼 메모리, 그다음에 페이지라는 개념 이런 내용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살펴보면 메모리라는 것이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CPU가 있으면 지금 뭔가 저장해 놓는 램 보통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더 큰 개념으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지금 메모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 SRAM, D램,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보통 HDD라고 부르는 게 마그네틱 디스크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넓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왜 얘네들은 CPU와 어떤 애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일을 못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지금 시간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종류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액세스 타임이라고 해서 이게 접근해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면은 그 접근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CPU는 굉장히 빠른 장치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돼 버리면은 CPU가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빠른 시간에 리스폰스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액세스 타임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SRAM 이보다 더 좋은 빠른 램들을 우리가 그 사용을 해서 이게 만약에 무한히 큰 용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비용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기가바이트당 동일한 1기가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고 여기 지금 하드디스크는 0.05에서 0.1불 같은 용량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지금 SRAM이라는 거는 현저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10의 5승이죠. 10만 배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SRAM으로 컴퓨터를 쓰려면 굉장히 컴퓨터가 고가의 장비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10만 배 정도 더 비싼 고가의 장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범용적이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절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D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D램이라는 걸 보면은 10에서 2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절충한 거는 속도 면에서도 적당히 빠르고 가격 면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D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이 되고 플래시 메모리나 마그네틱 디스크와 같은 이런 것은 보조 기억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인 저장을 할 때 이것을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메모리는 이런 아이디어란 메모리는 빠르고 큰 용량을 가지면서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달성하는 메모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메모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배치를 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디램으로 우리가 보통 메인 메모리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D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게 하나가 이제 그 저장하는 블럭이라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용량을 증설할 때 이런 하나의 그 모듈을 이렇게 쫙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D램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D램은 이 우리가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데 그게 결국 이 안에 있는 D램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캐패시터로 되어 있는 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캐패시터라는 장치로 되어 있어서 전기를 우리가 배터리처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그러면 1, 전기를 이렇게 다 빼버리면 0 이렇게 해서 비트를 표현하는 이런 캐패시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있을수록 그럼 1비트 그다음에 2비트, 3비트, 4비트 이렇게 비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우리가 하면은 용량을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집적을 많이 해야겠죠. 굉장히 그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쭉 이거를 되게 많은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게 램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스토리지 D램의 스토리지의 원빗을 우리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캐피스터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트랜지스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살펴보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드레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 그래서 메모리가 쫙 있으면 1바이트 공간으로 이걸 쭉 나눠 놓은 거죠. 1바이트는 8개의 비트고, 그러니까 이런 캐패시터 8개가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하나의 이렇게 공간으로 구획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주소를 거기다 쭉 붙여놔 가지고 이 주소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쭉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 D램에다가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어디에서 우리가 가져올 거냐, 어디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그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드레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어드레스로 가면은 이렇게 있는 하나의 어드레스에 있는 공간이 1바이트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메모리가 크면은 더 많은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D램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운영체제랑 크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HBM이라는 게 많이 핫하죠. GPU와 인공지능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HBM이라는 것이 굉장히 핫합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HBM? 그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찾아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이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그런 그 엔지니어로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D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런 것을 옆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쌓아서 집적을 하는 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쌓고 그래서 여기에 통로를 많이 만들어서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굉장히 넓혀놓은 그런 형태의 D램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에는 요즘에 여러분 챗 GPT 이런 거 쓰려면 뭐 굉장히 고가의 GPU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판다고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HBM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거 아니고 뭐 이런 디램 형태로 돼 있는 CPU와 통신하는 메모리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PU가 4바이트를 읽어줘, 4바이트를 읽어줘라고 한다면, 근데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 주소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4천에서 지금 4바이트를 읽어줘. 그러면 이게 4바이트는 보통 뭐예요? 여러분이 그 C 언어에서 배웠던 데이터 타입 중에 4바이트 크기를 갖는 게 뭐가 있죠? 그치, 인티저가 있죠. 인티저로 저장된 거, 플러스로 저장된 거. 그치,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티저 A라는 곳에 4가 있어요. 그럼 A를 읽어줘라고 할 때는 이게 A라는 지금 시작 주소가 지금 포인터로 우리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PTR 이 애가 A라는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 PTR이 가르치는 거는 4천 여기를 가르치겠지만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인티저 포인터 PTR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읽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4천 어떻게 읽어야 돼요? 4바이트면? 4천부터 시작해서 4천, 그죠? 4천일, 4천이, 4천삼까지 읽어야겠네요. 그죠? 4천삼까지죠. 4천사까지. 이렇게 지금 4바이트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CPU에서 이거 인티저로 확인해가지고 4라는 숫자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문제기억기법 이런 데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를 읽어가지고 이제 CPU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D램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드 디스크, 아까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적혀 있었죠. 단가가 좀 싸지만 용량이 크게 늘릴 수 있는 것, 단가가 싸가지고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치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근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하드 디스크는 굉장히 액세스 타임이 오래 걸리죠. 아까 보니까 5ms에서 20ms였어요. 근데 D램이라는 거 50 나노초, 나노랑 밀리는 1000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CPU랑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실행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야 되는 거고 D램에다 올려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여러분?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게 프로세스 형태로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코드가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지금 뭐 익스플로러가 있는, 뭐 아니면 뭐 크롬 같은 게 있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파일을 만약에 오픈한다면 파일을 하나 오픈해.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이 저장돼 있을 때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올려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오픈된 파일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다가 어떤 CPU에서 연산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많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프로그램 돌리려면 이 메모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용량이 무한히 커야겠죠.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결국 필요한 거죠. 메모리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적은 비용으로도 적은 하드웨어로도 동일한 어, 결과를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죠. 무조건 하드웨어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 하드웨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램은 액세스 타임이 한 50 나노초 정도 되는데 디스크는 아까 막 밀리세컨드 이랬으니까 나노초로 바꾸면 지금 500만 나노초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배 늘기 때문에 10만 배 우리가 느린 하드디스크랑 CPU랑 일을 시키면 10만 배 느린 리스판스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1초 만에 받을 거를 10만 초 걸리는데 막 받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0.1초 만에 받을 거를 10,000초 걸려야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램이 필요한데 여전히 디램은 느리다는 거예요. 여전히 디램은 CPU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중간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죠. 캐시 메모리는 아까 SRA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SRAM으로 되어 있고 얘는 디램에 비해서 훨씬 빠른 형태지만 가격이 비싼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싱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트로덕션에 배운 것처럼 자주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저장해놨다가 CPU가 일을 할 때는 캐시에 있으면 지금 더 이상 메모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램까지 가지 않고 일을 하고 여기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램까지 가가지고 얘가 다시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램에도 없다 그러면 디스크까지 갔다가 디스크에서 램으로 옮기고 램에서 캐시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램입니다. 램. 아까 전에 요 제일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컨셉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좀 더 메모리의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거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은 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모리는 이 램이라는 것은 메인 메모리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라는 거는 CPU가 돌아갈 때 되게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있는 거고 CPU에서 어떤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에 우리가 딱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패치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져오면은 이 인스트럭션을 디코딩 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 데이터는 다시 메모리 어느 번지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메모리 번지에 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다시 패치를 하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결과값을 우리가 사용자에게 뭐 준다든지 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한다든지 이러려면 다시 이 메인 메모리로 우리가 다시 백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떤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되는 거고, 그 프로그램도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메모리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캐싱 컨셉 이런 것도 지금 다 설명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캐시 같은 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나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CPU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들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는 이런 퀘스천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를 어떻게 쉐어하느냐. 그 다음에 프로텍션. 얘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지금 자기 영역이 아닌 메모리를 침범하지 않게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얘기 나왔고 지금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 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로지컬 어드레스와 버추얼 어드레스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로로 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혼용해서 지금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로지컬 어드레스가 뭘까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피지컬 어드레스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지컬과 피지컬의 차이가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이 용어의 차이가 로지컬이라는 표현과 피지컬. 그죠? 논리적, 물리적.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메모리죠? 메모리. 메모리를 보면은 이 메모리가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실제 이게 메인 메모리요. 메모리. 이게 램입니다. 실제 여기 주소가 있겠죠? 여기 4000이라고 아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 4000이라는 거, 자, 이거는 그 피지컬 메모리일까요? 아니, 어드레스일까요? 아니면 로지컬 어드레스일까요? 실제 지금 메인 메모리 하드웨어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하드웨어의 딱 그 주소요. 실제 하드웨어. 피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고 얘는 이제 여기서 딱 탑재가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OS가 이렇게 올려준 거죠. 우리가 지금 프로세서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짤 때 지금 어디 피지컬 실질적인 우리가 메인 메모리 어디에 이 프로그램 올라갈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지금 어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올리는 거는 운영체제가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빈 공간에 올려주겠죠.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 비었으면 여기도 올려줬는데 다음 날에는 여기가 비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올려줬겠죠. 같은 코드를 시행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그 꼭 고정돼 있다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죠? 현대 그 시스템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포인터를 쓰고 있잖아. 코드를 짤 때. 그렇지 않아요? 포인터를 쓴다는 거는 어떤 어드레스 접근의 명령어를 계속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생각하는 그 어드레스와 실제 올라갔을 때 어드레스가 실제 다르다는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생각하는 그 어드레스. 그게 뭐야? 그게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코드를 짤 때는 얘가 지금 이 코드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어디 뭐 있든지 간에 뭐 이게 피지컬하게 어떻게 올라갈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시작의 어드레스 주소가 뭘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코드의 시작. 이 코드가 지금 다 이렇게 메모리 올라갈 거니까 다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코드의 시작에 대한 어드레스가 뭘까요? 그렇죠. 0이죠. 그러니까 뭐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 주소가 0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지금 내가 여기다 저장하는 어드레스 이렇게 쌓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 코드가 사용했고 데이터 영역은 지금 내가 지금 A라는 데이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지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코드는 짰으니까 어떤 크기를 사용할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사용한 거 썼고 그럼 데이터가 이 정도 저장되니까 여기 주소를 내가 뭐 2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코드가 짜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실제 올라갈 때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실제 돌아갈 때는 지금 이 코드 전체가 지금 4천부터 시작하는 빈 공간에 코드 전체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그러면 지금 200이라고 지금 데이터 200에 가면은 데이터 주소가 있어. 이렇게 코드를 짰었는데 그럼 실제 물리적으로 갔을 때는 어디서 들고 와야 돼요? 0부터 시작하지 않고 4200부터 들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피지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이 프로세스는 지금 요 25만 6천
시작하는 요 주소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지금 데이터 크기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만큼은 올라간 거죠. 그럼 또 다른 프로세스는 지금 30만 40부터 시작하는 이 빈 공간에 쭉 그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42만 940이라는 이 빈 공간부터 세 번째 프로세스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지금 세 개의 프로세스가 OS를 제외하고 세 개의 지금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메모리에 실제 이건 메인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지 알아야지. 아까 전에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지금 뭐 내용을 뭐 어디서부터 뭐 해야 돼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200을 4200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때 지금 요 4000을 더한 거죠. 결국 이 400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프로세스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에서 시작하는 주소다. 그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이 40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4000이라는 것을 200에 더해서 4200을 들고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것이 지금 그럼 그 4000이라는 정보가 어디 저장돼 있어야겠죠? 그럼 4000 그런 것을 저장하는 게 지금 베이스라고 지금 있는 거야, 베이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가 4000이 아니라 여기 30만 4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베이스 이 레지스터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와의 어떤 연산을 통하면 우리가 코드에서 200을 0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 부분을 지금 가져와라 할 때 이 베이스 레지스터의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실제 피지컬에서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디로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할당받은 메모리가 아닌 다른 메모리에 접근을 한다. 이렇게 허가 없이 이렇게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프로세스가 25,602번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25,602번지, 25,600, 25만 6,200, 25만 6,200번지에서 지금 데이터를 4바이트 가져와 주세요. 이러면 허가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죠, 위반이죠. 그리고 반대로 42만 9,050번지에서 가져와요. 이렇게 딱 해주면 허가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까? 박수영 학생?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프로세스가 지금 베이스 레지스터 정보를 읽어보면 30만 40에서 시작한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정보도 있어야겠죠. 그 정보를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길이 동안 우리가 해도 되냐. 이 길이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그 길이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름이 뭐다? 리밋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스 레지스터와 지금 리밋 레지스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프로텍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저 프로그램이 OS에 막 접근하는 거, 여기서 갑자기 막 OS 영역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유저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막 접근해서 허가받지 않은 행동, 허가받지 않은 리딩 이런 걸 할 거에 지금 그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답을 얻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읽어달라고 어떤 주소를 할 때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42만 9천 42만 970을 읽어줘.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프로텍션 위반이라고 생각한 거야? 뭘 본 겁니까? 레지스터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뭐랑 비교한 거야? 내가 지금 허가될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느냐?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보다 커야 돼요? 이 주소가? 베이스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는 30만 40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커야 되고, 근데 뭐보다 작아야 돼요? 베이스 레지스터 플러스 리밋 이거보단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프로텍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위반됐다. 로지컬 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럽트가 걸리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트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트랩을 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PU는 모든 메모리 액세스마다 우리가 이 레지스터 정보를 확인한다는 거야. 유저 모드에서 그러니까 유저 모드는 우리가 그 프로세스 내의 메모리만 우리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커널 모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모리 액세스는 지금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허가받은 영역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베이스 플러스 리밋 이 두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얘가 33,412 지금 읽어줘라고 한다면 이 34,412는 지금 뭐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베이스 레지스터 가지고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같아도 되죠. 같으면은 뭐예요? 자기 메모리 영역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스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근데 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가 되면 억세스 위반이니까 트랩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저 베이스 레지스터보다 컸다는 거는 안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베이스 플러스 리밋입니다. 그러니까 리밋이라는 게 마지막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길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 리밋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는 겁니다. 베이스 플러스 리밋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크면 노가 되는 거죠. 어, 이거보다 더 크면 예스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작아야지. 작은 게 예스죠. 작은 게 예스. 베이스 플러스 리밋보다 지금 요청하는 주소가 더 작다. 그래서 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요청한 주소가 베이스 플러스 리밋보다 더 작아서 예스가 되면 메모리 올라가죠. 트랩이 아니죠. 메모리 올라갑니다. 자, 그죠? 지금 요 표현은 이제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예스라는 건 작다야, 작다. 작다. 그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올라갑니다. 어, 이해되겠죠? 올라가고 만약에 작지 않고 더 크다. 더 크다. 이 노우라는 거는 지금 더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트랩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어드레스 프로텍션이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되고 있는데 베이스와 리밋 레지스터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CPU가 읽어달라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로지컬 어드레스와 지금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지금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못 시작한다고 우리 생각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디서부터 이게 올라가서 시작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합리적인 주소의 시작은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0인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올라가는 주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이라고 지금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세스가 올라갈 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그다음에 힙, 스택. 이렇게 해서 힙하고 스택은 가변적이라고 했고 코드랑 이제 데이터 영역은 가변적이지 아니라 정해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만큼은 알 수가 있죠. 코드가 컴파일 되고 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다음부터 지금 힙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돌아오면서 바뀌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이제 런타임에서 메모리를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다음부터 데이터 세그먼트 다음 영역부터 이렇게 할당해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스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hit다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스택의 메모리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가하는 스택이 필요한 메모리를 어디서부터 사용하면 돼요? 맥스부터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그 메모리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지컬하게 이렇게 그 메모리를 할당하면서 동작하는 걸로 코드가 짜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 메모리 올라갈 때는 여기다 아까 전에 어떤 운영체제가 어디 올라가라고 알려준 그 부분에 오프셋을 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맥스는 어떻게 정의되냐? 맥스는 우리가 이게 지금
맥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 구분해서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 다 구분해 줄 수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 공간, 여섯 번째 공간 다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를 구분한다. 그럼 한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개의 공간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비트로 하면 돼요. 얘는 0이고 얘는 주소가 1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세 개의 공간 3바이트로 구분해야 된다. 세 개,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주소 세 개가. 세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00, 01, 10 이렇게 두 비트가 필요한 거죠. 2가 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건 우리가 컴퓨터는 바이너리를 쓰기 때문에 지금 두 비트가 필요합니다. 이해겠습니까, 박준 학생? 메모리 체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4바이트 메모리를 가질 수 있다 최대. 그러면 주소 체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비트로 주소 체계가 구성되면 되겠죠. 그러면 00에서 가져와. 그럼 여기를 가져오는 거고. 01에서 가져와. 두 번째에서 가져오는 거고. 10에서 가져와. 세 번째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11에서 가져와. 그럼 네 번째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섯 개 5바이트다. 총 토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5바이트다. 그럼 메모리 주소 체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3비트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0 이렇게 그럼 여기 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겠죠? 그럼 주소 공간이 지금 32비트로 우리가 나타낸다. 그럼 최대 나타낼 수 있는 맥스 메모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건 2의 2승. 지금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의 32승까지 가는 겁니다. 2의 32승까지.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지금 그 2의 32 마이너스 1까지 지금 그 표현을 한 거고 총 개수는 2의 32승 개수.